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퍼지 시스템의 fx는 적합도 멤버십 펑션의 적합도의 서메이션 분의 y바 곱하기 그 다음에 w 해서 i 개만큼 모두 돼서 이게 이제 개수가 룰 L개라 하겠습니다. L개를 모두 돼서 이제 출력을 뽑아내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된 룰의 개수가 L개가 있고 각 룰에 대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W는 우리가 이제 X에 대한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되고 거기에 대한 출력 값이 무게중심법에서 출력 Y를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입력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입력 X가 있고 입력에 대해서 우리가 fx를 찾아내는 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입력 데이터가 만약에 1에서부터 P개가 있습니다. P개 데이터가 있으면 이 안에 룰이 몇 개가 있냐면 룰도 P개가 있게 되면 뭐 정확하게 따라가게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직선을 우리가 모방을 한다면 X가 있을 때 Y를 이와 같은 직선을 만드는 Y는 fx를 우리가 찾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정확하게 이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X가 뭐 1일 때 Y, 2일 때 얼마. 그럼 데이터 페어가 어떻게 되면 X1, Y1, X2, Y2. 그리고 데이터 페어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 하나의 룰 1, 룰 2 다 정하면 여기 복잡하게 있으면 이거 정확하게 만들 수 있겠죠. 맞나요? 이거는 퍼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다 넣으면 이 값은 이 펑션을 굳이 구현할 필요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에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으면 각 주소에 쭉 해서 데이터를 여기에 해당되는 X와 Y의 페어를 쭉 다 저장합니다. P개를. 그러면 입력이 해당되는 게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 Y를 뽑아내면 메모리에 저장해 놓으면 그게 100% 똑같게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함수를 만들 필요 없습니다.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근데 이 데이터가 실제로 정확하게 이 값을 가지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타죠. 측정하면. 여기도 여기에 찍힐 수 있고 밑에 찍힐 수도 있고 어떤 값으로 찍혀지는 이런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른 값이 나와요. 결국 여기서 이제 쉽게 이제 ax 플러스 b가 y를 하는데 여기다가 노이즈가 섞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메모리에 넣어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다 저장한들 정확한 값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자,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들어오는 데이터의 친구, 즉 클러스터를 하죠. 내가 어떤 영역에 있는 어느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는 내가 요거는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내가 생각하는 룰에 적용시키겠다. 또는 다른 영역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반경에는 내가 또 거기에 해당되는 룰 1, 룰 2에 적용시키겠다. 자, 그렇게 데이터 군집을 모아주는 게 클러스터링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클러스터링이 뭔지. 비슷한 놈끼리 뭉쳐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쭉 이렇게 수만 개의 데이터가 폭증시키는 걸 막아보자 이겁니다. 자, 그게 클러스터링인데, 자, 이거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 요 모델을 사용할 겁니다. 이제. 자, 요게 이제 기본 퍼지 함수의 기본 틀이 될 거고, 자, 여기에 있는 W는 마찬가지 익스포넨셜 분산 그 다음에 평균 값의 형태를 취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x 범위가 내가 1에서 10까지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우시안 함수, 조금 모양이 이상하네. 가우시안 함수의 모양을 가지고 얘의 평균, 그 다음에 분산 정도로 얘를 모두 표현하면 입력 데이터가 이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거기에 소속 정도 해서 W 값이 결정되고, 이 W 값에 대해서 입력이 들어왔을 때 fx의 룰에 따라서 출력 y가 결정되는 y바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앞에 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RLS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은 내가 보면 y바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y바의 크기를 한번 볼게요. 파이 점 shape, 그래서 y바, 이게 안 됐네. 메모리가 오버됐네. 다시 실행시킬게요. 여기 보면 y바에 해당되는, 앞에서 우리가 같은 성능을 낼 때 요거는 이제 사이즈를 좀 줄인 경우가 되는데,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제 요거를 데이터셋의 범위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미니멈을 이제 펑션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4에서 4,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해서 지금 1단위로 했어요. 굉장히 러프하게 잡았죠. 2단위로 하면은 앞에 성능이 어떻게 돼? 보통 어떻게 되냐면 0.5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만약 2단위로 이렇게 하게 되면 훨씬 러프하게 잡히죠. 그러면 룰 개수도 훨씬 적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습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잘 따라갑니다. 룰이 몇 개냐면 지금 입력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 3, 18, 한 20개, 20개 룰을 가지고 지금 복잡한 이런 함수를 지금 어느 정도 추정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룰의 개수가 너무 많다고 성능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하자는 거는 엔진의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얻게끔, 자,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개념에 대해서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자, 옵티멀 퍼지 시스템이 뭐냐, 자, 앞에서 설명한 그런 개념입니다. 데이터가 1에서부터 P개의 데이터 셋이 있는 상황에서, 자, 이걸 가장 최적화시키는 y 빼기 fx를 제곱을 최소화하는, 에러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게 이제 옵티멀 퍼지가 되겠죠. 근데 그 옵티멀이란 게 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룰을 줄여 주면서도 같은 성능을 내는 걸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논리니어 시스템의 어댑티브 컨트롤 하는 쪽에 적용시켜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멀 퍼지 시스템의 개념은, 자, 다음과 같이 n개의 인풋 아웃풋 페어가 있습니다. 인풋은 x고 출력은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페어를 n개를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n이 20개라 했습니다. 20개의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퍼지로 만들고, 그 퍼지 셋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 에러가 입실론의 바운드를 만족한다. 자, 내가 정확도가 예를 들면 0.01로 이걸 모두 만족한다 그러면 F는 우리가 이러한 퍼지 셋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했던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 또는 RLS 알고리즘, 지금 2개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에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룰이 몇 개 생겼냐면 n개가 있다는 거죠. 자, n개의 데이터 있으면, n개의 데이터 있으면 이게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멤버십 펑션은 다음과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게 되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에 해당되는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 x0,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y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사용한 게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썼죠. 프로덕트 인퍼런스라는 것은 입력에 대해서 AND 조건은
곱하기로 해결을 하라 그 뜻이고, 자, 그 다음 싱글톤 퍼지 파이어를 썼다는 것은 입력에 대한 퍼지 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값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라 이제 그 뜻이죠. 자, 그 다음 weighted sum 해서 값을 구하니까 center average difference를 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개의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이 함수를 만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시그마는 내 데이터의 분포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이렇게 해서 이제 분포 정도가 얼만큼 넓게 또는 좁게 이렇게 가져가면, 좁게 된다 그러면 멤버십 펑션은 많아지고 데이터는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대략 파라메타와 우리가 구해야 될 퍼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 대략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파라메타는 원래는 세 개였죠. Y바도 찾아야 되고, 출력에 대한 중심, 그 다음 입력에 대한 중심, 그 다음에 데이터의 분산 정도. 자, 세 개만 정해주면 그 다음 나머지는 N개의 룰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N개가 있다면 N개의 룰로 우리가 옵티멀 퍼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옵티멀입니다. 자, 노이즈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정답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요게 우리는 옵티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rbitrary epsilon 0보다 큰 어떤 값에 대해서 우리는 딴 거는 이제 학습을 해서 찾는다고 했을 때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의 특징. 시그마가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입실론 안에 바운드를 넣는 그런 시그마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옵티멀 시그마의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3장에서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새로운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입실론 에러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시그마 관점에서도 한번 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시그마를 변화시켜서 우리 에러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퍼지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고, 자, 이 시그마는 자, 살펴보면 작은 시그마를 가지게 되면 자, 여기에 대한 거는 에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칭 정도가 쭉 할 수 있고,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에서 노이즈가 막 섞이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스무딩 하는 효과를 줄여줍니다. 즉 노이즈가 막 이렇게 섞여 들어오는데 시그마가 작으면 이 노이즈까지 다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런 걸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이 시그마 값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에 대해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키우면 노이즈가 되지만 너무 키우면 이 룰에 대해서 또 에러를 잘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인파를 이렇게 그린 데 있어 노이즈가 막 섞여서 들어오면 자, 요 사인파를 따라가는 걸 잘 하는 게 시그마 값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큰 시그마는 노이즈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시그마는 이 에러를 잘 추정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 두 개를 적당히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결국은 스무드니스하고 매칭 애큐러시 사이에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0, 0, 2, 1, 2, 2, 1이라는 5개의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정확하게 따라가게 하는 거는 5개의 룰이 있으면 되겠죠. 룰이 있으면 얘를 어떤 에러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시그마를 바꿔가면서 얘를 맞추는 정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셋은 다음과 같이 5개의 데이터 셋을 가지고 룰 5개 가지고 퍼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시그마가 각각 0.1일 때와 0.3, 0.5일 때 각각에 대해서
요거를 한번 구축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그마 0.1로 해서 앞에서 퍼지 시스템을 구축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0.1이니까 분산 정도가 작죠. 그래서 얘가 좀 각각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이와 같이 샤프하게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를 키우면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급격하게 꺾이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죠. 이걸 더 키우게 되면 훨씬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고, 원래 있어야 될 정보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시그마를 키우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가 큰 값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쭉 줄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잘 되면서 노이즈도 소거가 되는지,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시그마 값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함수를 직접 했는 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요거는 파이썬으로 뭐 쉽게 할 수 있는데 매트랩을 짠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코드 형태는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3에서 3, 센터 값도 1 단위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모양이 -3에서 3 입력이고 출력이 2에서 0하고 2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입력에 대한 멤버십 함수의 센터를 잡기 위해서 -2에서 1 단위로 잡아주고, 출력은 1, 0, 2, 2, 1. 왜냐하면 출력 데이터를 보고. 자, 각각의 시그마가 0.1일 때, 0.3일 때, 0.5일 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리그레션 모델로 G는 익스포넨셜, 자, X 빼기 센터, 자, L는 룰의 개수입니다. 지금 룰은 전체 데이터가 5개가 있죠. 5개 데이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각각의 시그마 값을 넣고, 자, 원래 제곱인데 여기에서 교재에서는 이 제곱을 빼고 그냥 이 시그마 제곱을 이 값으로 줬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멤버십 펑션에 들어가는 G 값이 결정이 되고, Y는 우리가 추정했던 Y 값으로 룰, 출력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퍼지 함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출력을 이렇게 시켜보면, 자, 시그마가 0.1일 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샤프하게 되고, 시그마가 키우게 되면 빨간색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0.5가 되면 이렇게 이제 좀 더 스무스한 함수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으로 충분히 요거를 모델링 하는 걸 시그마 변화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옵티멀 퍼지 시스템은 자, one rule for one input output pair입니다. 그래서 input output pair가 n개가 있으면 룰도 n개가 있는 게 옵티멀 퍼지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근데 실제적인 상황에서 얘의 숫자는 굉장히 크겠죠. 자, 100만 개면 10에 곱하기 6승 하면은 100만 개 룰을 가지고 계산하려면 계산량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클러스터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은 인풋 아웃풋 페어가 이웃한 어떤 그룹을 만드는 게 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여 있는 것은 이걸 하나의 룰로 엮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파티션, 클래시피케이션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문제가. 그래서 unsupervised 러닝 할 때 이런 클러스터링 문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관련된 그런 문제를 이게 어떤 데이터를 얻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자,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클러스터링 테크닉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페어를 클러스터라는 걸로 만들어서 그룹을 만들어서 데이터 분포를 가지고 룰을 개수를 정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상 그림으로 한번 보면, 자, 지금 입력은 지금 x1과 x2 두 개의 디멘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한 개만 있으면 한 개 눈에 띄기가 클러스터 모양을 설명하기가 좀 직관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x1과 x2 2차원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x1이 a1의 1, 자, x1이 여기에 멤버십 펑션에 속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0하고 10 사이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속하고, 자, 그 다음에 x2는 a2의 1에 해당되는 요 멤버십 펑션에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0하고 1 사이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데이터, 얘는 위치, 예를 들면 위치, 여기는 속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왔을 때, 자, 여기에 데이터가 여러 개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여기에 값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제 출력 B1을 해라. 자, 여기 룰이 되겠죠. 한 개의 룰. 자, 그 다음에 룰은 x1이 a1, 2에 들어올 때, 자, 여기에 들어오고, 자, x2가 a2, 2. 자, 여기 두 개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들어오면, 자, 요거를 우리는 b2. 그래서 영역 우리가 대략적으로 원래는 데이터 하나당 룰 다 이제 정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너무 샤프하게 그렇게 룰을 정할 필요 없겠다. 룰은 러프하게 이렇게 입력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렇게 군집으로 나눌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자동으로.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드 방법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룰을 정했다면 그렇게 안 하고 이 그리드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으로 얘를 데이터가 나오는 데에 따라서 이런 그룹을 한 개씩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x0가 1에서부터 4까지 쭉 데이터, 그러니까 순서대로 들어오죠. x1, x2, 그 다음에 x3 쭉 해서 이제 x6번까지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자, 출력도 마찬가지 y1에서부터 쭉 해서 y6번까지 출력 데이터가 오고. 자, 이런 데이터를 쭉 모아보니까 x1에서부터 x4까지는 여기에 그룹으로 이제 찍히게 되고, 그 다음 뒤에 거는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여기에다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반지름에 여기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요거는 룰 첫 번째 룰에 매핑을 쭉 시키고, 자, 여기에 찍힌 거는 두 번째 룰에 매핑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룰 두 개만 가지고 이 데이터 6개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클러스터링의 기본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알고리즘은 nearest neighborhood,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는 겁니다. 자, 이웃을 찾는 방법은 반지름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distance, 데이터의 distance의 클러스터 센터를 정하고 센터에 대한 거리가 얼만큼 먼가 또는 가까운가, 자, 그 값을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를 결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반지름을 우리는 R이라고, 이 R에 따라서 클러스터 개수가 또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nearest neighborhood clustering을 이용한 퍼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반지름이 말고 이제 다른 방법도 논문을 쓰려면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가장 심플하게 반지름을 이용해서 이거를 할 수 있고, 또는 베리언스, 뭐 확률 통계를 이용한다면 베리언스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걸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한 개가 처음에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인풋 아웃풋 페어. 자, 한 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멤버십 펑션 F는 어떻게 되냐면 summation b exponential 점점점, 그 다음에 summation a, 그 다음에 exponential 점점점. 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기 a에 해당되는 게 y바입니다. y바. 그 다음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여기 보통은 1인데 같은 영역에 있으면 요게 이제 2 룰의 개수만큼 요게 추가로 더해주자,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a 값과 b 값을 결정짓고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리 영역을 정해주고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가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 x0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소속 정도는 우리가 1로 두고 여기 값은 분모는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출력은 여기도 마찬가지 1이 되니까 출력 y가 y0 바로 a를 결정지으면 이 입력에 대해서는 옵티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룰 하나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해 되시나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오시게? 데이터 하나 들어오면 퍼지 룰 하나 가지고 퍼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죠. 소속 정도를 1로 두고.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기본 개념입니다. 룰 하나 들어올 때마다 룰 하나씩 만들자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또 질문 있습니까? 예. 뭐 수업 시간에도 뭐 쉽게 하셔도 됩니다. 예. 다른 사람이 혹시나 뭐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진도 나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모르신 분은 얼마든지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해되시면 이해되신다고 채팅창에 글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진행할까요? 아니면 이해 안 되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 생기면 룰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K번째 인풋 아웃풋 데이터에 대해서 자 M개의 클러스터를 계속해서 만들 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M개의 클러스터 즉 뭐 지금은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클러스터가 하나만 있습니다. M 이퀄 1입니다. 지금 클러스터 개수가 자 여기서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또는 M개의 클러스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제 가정됐을 때, 자, XK 번째 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멤버십 펑션에 이렇게 센터가 있었죠. XC. 자, 요렇게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센터하고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까운 놈이 다 넣어보고, 여기에 제일 가까운 놈에 해당되는 부분이 nearest cluster가 되겠습니다. XK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XK가 입력이 들어올 때 L 센터에 대한 부분이 반지름보다 더 크면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센터 새로운 걸 만들어요. XC M 플러스 1을 앞에서 센터가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X가 1에서 10까지라 했어요. 자, X가 만약에 2라는 값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멤버십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XC 첫 번째 센터가 되겠죠. XC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8이라는 데이터가 다시 들어왔다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보다 반지름을 1이라 R을 1이라고 두면 이 반지름을 벗어나니까 새로운 요 멤버십 펑션을 또 만들어야 되죠. XC 센터는 8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그걸 만들자는 거죠. 새로운 됐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는 새로운 출력 Y가 새로 생기니까 A의 새로운 부분은 Y 새로운 거, 그 다음에 B의 룰도 새로 생겼으니까 B의 M 플러스 1도 1로 만들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에 원래 있던 부분은 있는 그대로 대치를 해주자는 거죠. 다른 룰은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다른 거는 그대로 넣어주자. 자, 반면에 이게 센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자 A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 전에게다가 y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라는 거죠. AL은. B는 그 B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안에 있으니까 그 데이터 개수가 클러스터링 안에 3개가 모였다면 여기는 평균을 내려면 3으로 나눠지니까 얘도 B는 3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자 Y도 마찬가지 원래 있는 데다가 Y의 값을 더해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 거는 다 이제 B에 그대로 넣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클러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데이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새로 클러스를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의 클러스터의 값에 넣어서 추가시켜 줄 거냐, 요것만 결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가 새로운 클러스터가 생기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FK는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죠. 자, 분모는 B, 그 다음에 센터, 자,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되는 A, 그 다음에 소속 정도. 자, 그래서 새로운 게 만약에 클러스터가 생긴다, 그러면 그 클러스터에 대한 A가 새롭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해서 룰만 한 개가 추가가 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텝에 대한 2번을 계속해서 반복시켜주면 우리가 최대 M개의 룰이 되는 그런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는 인풋 아웃풋 페어의 전체 개수하고 같습니다. 자, B는 인풋 아웃풋 페어의 개수로 되고, L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되는 거고, 자, A는 뭐냐면 아웃풋의 총 썸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는 아웃풋의 썸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Y바에 익스포넨셜 해서 이렇게 출력을 만들었죠. 썸메이션에서. 자, 그래서 Y바에 해당되는 부분이 A라고 생각하면 되고, B는 이 룰 클러스터 안에 있는 인풋 아웃풋 페어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출력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옵티멀 퍼지 시스템은 원 룰에 원 인풋 아웃풋 페어지만, 이렇게 이제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원 룰에 또 원 클러스터로 우리가 매칭이 되는, 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가 사용돼서 우리가 좀 더 룰 개수를 줄이면서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개수는 데이터 인풋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서 결정되고, 그 분포는 반지름 R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이 작으면 클러스터가 많아지겠죠. 영역이 작으니까. 그리고 R이 크면은 이게 이제 좀 더 심플한 퍼지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R은 트라이 앤 에러로 최종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5개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N이 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자, R은 반지름은 우리가 1이라고 하겠습니다. 1보다 작으면 클러스터를, 센터를 새로 만들고, 그래서 F5에 대해서 디자인 되는 거를 한번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5개 데이터, 자, 요거 있죠. 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 주어져 있죠. 이렇게 5개 데이터를 가지고 퍼즐을 한 개씩 만들어 생성해 보자는 거죠. 자, 어떻게 생성되느냐?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 -2, y는 1. 자, y는 1이 입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클러스터 센터가 결정되고 거기에 A1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룰 M이 1이 결정이 됐죠. R은 1.5로 뒀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데이터는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로입니다. -1,0. 자, 그래서 반지름부터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반지름 -2하고 새로 들어온 -1하고의 반지름 계산하니 우리가 원하는 클러스터 안에 들어갔습니다. 1.5보다 작아서. 자, 그렇게 해서 A2를 기존에 있는 거에다 더해주죠. 그래서 1에서 새로운 아웃풋을 더해줘서 Y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B는 그 안에 값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룰은 여전히 하나가 되겠습니다. 속하게 돼서.
그러나 요 A 값과 B 값은 바뀌었죠. 자, 룰 한 개. 그 다음 세 번째 데이터가 뭐가 들어왔냐면, 자, 보니까 X는 0이고 Y는 2가 됐습니다. 자, 0을 먼저 놓고 기존에 센터 마이너스 2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2가 났죠. 그래서 반지름보다 더 큽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클러스터 A2를 만듭니다. 자, 그때 값은 2가 들어가게 되죠. 출력. 그리고 B는 새로운 거 한 개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있던 부분은 기존의 거를 모두 1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는, 자, 그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들어왔을 때 Y4를 계산하니까 이건 반지름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XC 두 번째 센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XC 두 번째 거는 우리가 K 두 번째 X가 제로에 들어온 부분하고 더 가까운 놈이죠. 그래서 A 두 번째 룰에 해당되는 부분을 출력을 더해주고 B도 한 개 더 더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의 거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 들어왔을 때는 XC 두 번째 마찬가지 여기보다 더 크게 되고, 그래서 룰이 한 개 더 만들어집니다. 두 개 다 반지름을 벗어나게 돼서. 자, 그래서 새롭게 데이터를 A를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룰이 어떻게 됐습니까? M이 3이 됐습니다. 그래서 룰은 3개고 각각에 해당되는 값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첫 번째 룰에 만들어진 게 여기에 해당되는, 여기 속한 게 데이터셋이 2개죠. 그리고 출력은 1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드는 건 데이터셋에 총 2개가 있고 거기에 출력은 4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룰이 하나 만들어지고, 룰은 총 3개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웨이트들 값을 결정이 돼서, 자, 여기서는 시그마를 우리가 0.3이라고 했을 때 인풋 아웃풋 페어를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이 얻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 아웃풋 데이터를 가지고 구할 수가 있고, 자, A 값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값을 더하면 신뢰성을 새롭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업데이트 되는 비율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포게팅 팩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를 잃어버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값을 만약에 이제 0.9 하면 과거의 거는 많이 잊어버리고, 여기 0.1로 하고 요 새로운 걸 0.9를 하면 얘 비율을 A를 업데이트할 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더 추가를 해서 자주 바뀌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A가 더 잘 바뀌게 되고, 반대로 이제 0.9, 0.1 이렇게 주게 되면 여기에 업데이트보다 과거에 쌓였는 데이터의 신뢰를 더 주는 형태로 우리가 비율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A, B를 업데이트를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우는 타임 컨스턴트로 우리가 익스포넨셜 디케이 펑션으로 포게팅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로어 슈레숄드 B에 대해서 우리가 정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라메타 값을 트라이 앤 에러로 바꿔가면서 적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에, 자, G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Y와 YK-1을 데이터를 압니다. 자, 그러면 요 입력, 요게 입력이죠. 입력이 2개의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N은 2의 디멘전을 가지고, G는 이와 같이 비선형 함수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퍼지로 만들 겁니다. 자, 퍼지로 만들어서, 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입력이 어떻게 이제 사인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Y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만들려면 이 함수를 잘 알면 되죠. 그래서 U는 어떻게 주냐면 U에다가 마이너스 G를, G햇을 찾겠죠. 얘를 예측을 해서 지우고 나면 나머지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주면 Y는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모델 레퍼런스 모델 베이스 어댑티브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Y의 레퍼런스 모델은 어떻게 되느냐? 자, 레퍼런스 값을 줬을 때, 즉 이 사인을 줬을 때 내가 Y에 변하는 게
이와 같은 레퍼런스 모델로 추정하시오. 자, 그렇게 디자이너가 주는 겁니다. 레퍼런스 줄 때 바로 Y가 따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이나믹스를 가지죠. 자, 그 다이나믹스도 내가 이 시스템이 이와 같이 따라가게끔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Y에서 이 레퍼런스 모델과의 현재 Y와 레퍼런스 모델과의 차이를 에러로 두고 이 에러를 가지고 이 함수를 우리가 추정한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U는 이렇게 주는 거죠. U는 마이너스 퍼지로 만드는 거. 자, 얘를 없애고 그 다음 레퍼런스하고 Y는 아는 값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값을 주면 U를 주면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모델로 나오겠죠. 그래서 에러를 계산해 보면 에러가 어떤 초기 값에서 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0으로 수렴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G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 퍼지를 이용해서 Y와 YK-1로 얘를 레퍼런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퍼지로 만들면 자, 최종적으로는 이와 같은 요게 이제 원래 함수고 퍼지에서 없어지고 레퍼런스 모델로 추정하게 되고 자, 결과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있는 게 원래 시스템입니다. 원래 시스템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ID에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모델과 여기서 두 개 뺀 다음에 입력을 저기가 요거를 빼서 이제 계산을 해주죠. 그러면 에러가 결국은 0으로 가는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뮬레이션부터 보겠습니다. 시그마를 0.3으로 두고 자, 클러스터 반지름을 0.3으로 준 다음에 자, 100개 스텝에 대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트레이닝 시키고 트래킹 퍼포먼스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했을 때 이와 같이 깔끔하게 학습된 이후에 우리가 사인을 따라가라 할 때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0.3 반지름 0.3일 때 레퍼런스 최종적으로 이제 이와 같이 클러스팅해서 완벽하게 원하는 목표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우리가 퍼지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y, 그 다음 yk-1, yk-2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디멘전에 대해서 얘를 퍼지로 만들고 나면 자, u에 대한 것을 레퍼런스를 이렇게 이제 만들겠죠. 그러면 u를 우리가 기존에 u-1과 f 그 다음에 레퍼런스 모델을 다 주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하면 똑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우리가 퍼지 시스템을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자,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짜게 될 텐데 자, 앞에 했던 예제 중에 몇 번이냐면 자, 요 예제입니다. 요거 y 자, 요 예제에 대해서 15.3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비선형 함수 여기 보이시죠? 글자가 잘 보이나요? 아니면 더 키울까요? 네, 이제 잘 보입니까? 네. 자,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 반지름은 0.7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는 0.3으로 주고 자, 뭐 R을 0.3으로 하면 더 많아 생기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R을 이제 레퍼런스를 사인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에러 곱하기 0.6 하는 게 이제 인풋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R을 이제 레퍼런스 신호를 계속해서 이제 루프문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펑션 non-linear 함수에 해당된 우리가 퍼지로 만들 비선형 함수를 F로 줍니다.
그리고 U도 마찬가지 앞에 있던 F와 실제적으로 빼서 만들어지는 U를 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Y에 해당되는 부분,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제로 U를 계산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러는 레퍼런스 모델 빼기 Y 해서 에러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룰은 처음에는 M은 0입니다. 0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다음과 같이 A, 자, A는 F, 우리가 처음에 실제적인 이 F의 아웃풋은 우리가 구한다. 자, 그렇게 값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 값은 이제 B1은 처음에 이제 제로니까 이제 값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X 센터는 X 들어가는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X0의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을 계산해야 되죠. 반지름을 할 때는 요 리니어 엘제브라에 해당되는 부분 2차원이면 이제 우리가 놈이라는 개념을 이용하고, 이제 그냥 크기면은 빼서 제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주는 게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와 지금 들어오는 값의 반지름 계산해 줍니다.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에 우리가 미니멈 값을 취해 주고, 자, 룰이 몇 개 정해졌다면 여러 개 정해진 것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찾아주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그보다 크면은 새로운 룰을 만들어주고, 자, 거기에 x가 바로 새로운 센터가 되고, 그 다음에 a는 값이 추가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a에다가 이 값을 더해주고 b도 더해주라는 거죠. 앞에서 알고리즘 그대로 설명한 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쭉 정리를 해서 A1 곱하기 그 다음 익스포넨셜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B에 해당되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F 우리가 퍼지로 만들어낸 부분이 이와 같이 결과로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ID가 우리가 퍼지에서 만들어낸 부분이고, 실제로 F는 우리가 값을 찾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사인을 넣어준 다음에 A1, B1 계산해서 FSIM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쪽에서 에러를 쭉 계산을 해본 거죠.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앞에서 학습을 해서 파란색이 이제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클러스가 쭉 생겼는데 지금은 클러스가 몇 개 생겼냐면 0.3 해서 굉장히 세밀한 그런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갔습니다. 자, 룰이 클러스터가 몇 개 생겼냐, M을 한번 찍어 볼게요. 다시. 클러스터 0.3이었고 앞에 0.7로 해보겠습니다. 자, 0.7로 해도 이제 에러가 더 이제 줄죠. 그래서 룰이 몇 개 생겼냐 한번 찍어 보면 M이 21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1로 해볼게요. 반지름을 1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자, M이 어떻게 되냐면 7개만 생겼죠. 그래서 반지름을 하면 클러스터가 7개만 생기고, 얘는 이제 에러가 이렇게 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더 줄여보죠. 반지름을. 자, 0.7 해주면 앞에서 받고 0.5로 한번 해볼게요. 0.5로 해서 하면, 자, 먼저 룰은 몇 개 생겼냐면 33개,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되는 걸 확인하죠. 이게 너무 많이 생겼다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0.3으로 해보면, 자, 0.3이면 룰이 훨씬 많아지겠죠. 45개 생기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제 여기에 좀 오차가 있는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어쨌든 레퍼런스는 잘 어느 정도 추정을 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을 뒤에 부분은 10분 쉬었다가 코딩을 직접 해서 제출하시면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10분 쉬었다가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